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통해 올해 제약산업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수출 산업으로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복제약 구조에서 벗어나서 우수한 시설과 관리 또 개발 역량이 이제 막 궤도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산업이 또 어떤 경쟁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한국제약협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제약협회가 걸어온 발자취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의 아주 구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동안에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잘 갖추는 일, 품질을 향상하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쭉 발전해 왔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로 시장 진출하는 거, 또 신약 개발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우리 그 회원사들의 힘을 합쳐서 정부와 협력하면서 우리 제약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인제대 총장을 거치시고 현재 한국제약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의 제약업이 그동안 어떤 변화를 거쳐왔습니까? 제약 산업은 이제 이게 원래가 과학이 발달한 서구 사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 여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제네릭 산업으로 제약 산업이 시작되고 발전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제약 산업도 그동안에 쭉 제네릭 산업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이제는 우리 경쟁력을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성과를 통해서 세계적인 시장으로 나가고 또 다국적 기업들, MNC라고 그러죠. 멀티내셔널 컴퍼니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쭉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약산업을 이제 제네릭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개량 신약도 보태지고 또 새로운 신약 노력도 보태지고 해서 이제는 도메스틱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는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글로벌 7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핵심되는 거는 결국은 R&D입니다. R&D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 그 신약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고 하는 것이 이제 제약 강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첫째가 우수한 맨파워, 그 R&D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을 쓸 수 있는 맨파워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 기업들의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제약산업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2015년에만 7조 원에 달하는 그런 수출을 이룩했는데요.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한국의 R&D 역사, 신약 개발을 위한 R&D 역사가 이제 한 30년 정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서서히 그런 그 신약 개발의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한미가 이룩한 그것은 손꼽을 수 있는 그런 그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R&D 능력이 신약 개발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또는 그 개발을 하는 기술의 수준이 글로벌 마켓을 놓고 볼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신약 개발에 대한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26개의 신약을 개발했고 또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신약을 5개 이미 신약 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쪽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3개의 스템셀 테라퓨틱,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는 5개 신약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한국에서 나왔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현재에도 600여 개가 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600여 개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연구하고 지금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진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마켓,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국산 신약들이 해외에서 팔리는 가격이 너무 낮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 등 약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약가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이슈입니다. 정부로서는 약가를 가능한 한 컨트롤 해서 재정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업이 발전하려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적정한 보상 차원의 약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이 해외로 수출될 때는 그 수입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코리안 마켓에서의 약가가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 신약이 국제 시장에 가서 수출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국내에서의 그 가격들을 적정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약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 연구 개발에 협력하는 모델에 대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협력 파트너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픈 이노베이션은 중요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함께 모아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도 이제는 신약 개발의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새로운 신약을 허가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자체 내의 능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어디 좋은 연구자가 있으면 그 연구자들하고 네트워크로 또 좋은 컴퍼니가 있으면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해나가고 하는 건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한국의 제약 기업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죠. 또 파트너로서 한국의 제약 기업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R&D 능력이 글로벌 마켓에서도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기업들이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약 회사들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사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업계와 정부가 함께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R&D 투자에 집중해서 신약 개발을 해서 우수한 신약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마켓을 나가는 것. 또 한 축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네릭 생산을 통해서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축을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서 육성해 나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제약 산업이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해서 성공하는 두 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위해서는 첫째는 정부에서 신약을 하나의 큰 국가적 아젠다로 생각을 해서 1200조에 이르는 세계 시장을 놓고 볼 때
당연히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또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 나가기 위한 기반으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약했던 윤리교육 문제 이런 것을 확립하는 것,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가진 앞으로의 목표는 코리아가 글로벌 제약산업의 일원이 되는 것,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